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근무 중인 김재은이고요. 박물관 서남사 전시해설로 인사드립니다. 순천의 가장 대표적인 산인 조계산에는 순천 서남사와 송광사라고 대표적인 큰 사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찰들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건물들이랑 불교 문화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송광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성부박물관이 생기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문화재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에 비해 이제 서남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반인들 공개가 못 돼서 가까운 이제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남사는 천년대 역사 동안 총 6번의 중창불사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 통일신라 시대 때는 저기 앞에 보시는 도성국사님,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천국사 고려시대 때입니다. 이때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솔직히 6번의 중창불사 말고 많은 중창불사가 있지만 이 6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료 속에 나온 6번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신 이 두 의천과 이제 도성국사 이거는 보물입니다. 실물로 공개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좋고요. 이 불상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될 게 그 당시 도성국사와 의천국사의 모습은 아니고요. 이거는 1801년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800년에서 500년 뒤에 만들어진 진영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스님들의 진영을 볼 건데요. 이 진영에서 가장 재밌게 봐야 될 게 여기에 어떤 것이 표현됐냐, 이게 그 스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가운데 도성국사님 보시면 저희 옆에 책상 위에 도장함 보이시죠? 도장함이 뒤에 있습니다. 저기 3점. 그래서 좀 이따가 돌아보면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임진왜란 때 승병군들이 나가서 이제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서남사에 있는 승려들도 나가서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이 점령당하게 된 정유재란 때는 이 호남 지역에 있는 모든 사찰들을 다 불질러서 없애기도 했고요. 그 중에 피해를 입은 사찰이 서남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임진왜란이 다 종결된 이후에 이 호암 약휴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서 지금의 서남사의 한 80% 정도를 중창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역사와 관련된 거는 뒤에 보시는 중수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분이 좀 대단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서남사를 20년 동안 주지로 하시면서 많은 건축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희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축조를 할 때 총 대표로, 총 책임자로 가시게 됩니다. 그만큼 이 호암당 약휴스님이 많이 유명한데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알려진 건 저기 앞에 보시는 두 국사들만 알려지고 이 호암 약휴스님은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자 보이시죠? 사람 인자, 하늘 천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그맣게 글자가 있는데요. 어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금의 글씨인데요. 서남사의 어필은 총 3점이 딱 정해집니다. 지금 인자, 천자, 그 다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대복전 보셨죠? 이 인자와 천자를 어필을 준 거는 저희 정조의 아들인 순조임금과 관련되고요. 현핵과 관련된 건 이제 정조임금이랑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조임금이 아들이 없자 저기 끝에 보이시는 저희 누람스님 보이시죠? 그래서 저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딱 기가 막히게 딱 100일 뒤에 순조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순조임금이 그의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출생에 도움을 서남사에게 인자랑 천자 그리고 아까 봤던 대복전 현판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 누람스님이 아까 방금 말 실력이 높다고 했죠. 자세히 보시면 진영 양 옆에 뭐가 보이실까요? 호랑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금강산에서 한 100일 정도 홀로 수행했다고 해요. 근데 홀로 수행할 때 산에서 혼자 수행하다 보면 짐승들이나 밤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스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호랑이 2마리가 밤낮을 지켰다라고 해서 이 스님 진영에는 같이 이렇게 호랑이가, 여기는 이제 서남사를 가장 대표하는 12고승인데요. 이 고승 말고도 더 많은 고승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냐면 서남사에 지금으로 따지면 명교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강사들한테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서남사를 찾아오게 되고요. 그 과정에 서남사에 1년에 거의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찾아서 이 스님들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 중에서 가장 초점 맞춰서 봐야 될 스님이 저희 끝에 있는 경운원기 스님인데요. 저분은 한국 근대불교의 중흥조라고 불려질 만큼 학식이랑 지식들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옆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가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서남사의 입구이자 서남사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승성교인데요. 이 승성교 밑에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물을 기준으로 저희가 있는 데가 현대 세계고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불교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서남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서남사도 그 많은 제자들이 스승한테 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들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교과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를 만든 목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목판들은 대표적으로 불교 경전, 지금부터 헌법 같은 계율서,
문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더불어서 서남사에서 사용했던 의식집과 그 다음 스님의 기록을 남긴 문집 등이 이제 목판에 새겨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보시는 이 대각국사 중창건도입니다. 대각국사 하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고려시대 때 걸로 알려지지만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 때 사라지고 조선시대 때 새로 만든 그림입니다. 아마 이번에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16세기, 17세기 서남사가 어떠한 건물 배치를 보였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청계화 보이시죠? 저희 청계화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건물 어디이실까요? 청와대! 지금을 다시 조선시대 때는 이 청와대는 궁궐에서만 사용합니다. 근데 이 궁궐에서 사용하던 이 청계화가 왜 여기에 나타났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과의 관계가 서남사가 밀접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청계화가 가지고 있는 건 중앙과 밀접한 사찰에서만 확인되는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남사가 불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23년에 가장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이 불에 안 타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고 그 위에 같이 이제 봉헌했던 문서입니다. 여기서 볼 때 제일 재밌는 게 이렇게는 1824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가운데 칠전상량문이라는 건 이건 170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지금 서남사에는 칠전이란 건물은 없습니다. 근데 기록상으로만 칠전이란 건물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계에서 건물이 다 타고 이제 새롭게 문화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승려장인들이 많이 확인됐고요. 승려장인에 제일 많이 확인되는 게 17세기, 18세기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승려장인들이 만든 유물들은 대표적으로 불화, 그 다음에 불상, 동종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거는 불상, 동종, 불화 위주로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전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 유물인데 뒤에 이제 이거는 좀 보충해서 더 꾸밀 예정이고요. 가운데 3번 유물을 좀 추첨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기 서남사 대웅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문인데요. 사리장문 잘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사리를 넣어놓은 함이 가운데 3번입니다. 많이 작으시죠? 이건 한 번씩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살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볼 거는 불상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불상은 그 서남사에 있는 천불전에서 나온 불상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보시던 불상과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이 이유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몽골 겁니다. 몽골 거는 자세히 보시면 마르기도 하고 장식들이 화려하게 돼 있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서남사에서도 고려시대 몽골에 있던 그 세력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각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서남사에도 이 조각승을 만드신 분은 상정스님이라고,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전라도에 기반을 둔 상태로 경상도에서도 이분의 불상을 받기 위해서 직접 요청해서 받아서 가기도 할 만큼의 유명한 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불상의 특징은 지금 밑에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혓바닥 내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 분의 불상의 딱 특징입니다. 이게 딱 17세기, 18세기 이 스님이 만든 불상이고요. 또 다른 스님들은 저렇게 종이나 저렇게 목함들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사찰 문화재 중에 가장 화려하다고 알려진 게 불상도 있지만 이렇게 불화도 있는데요. 특히 서남사에는 이 불화가 총 한 100여 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이 33조사도인데요. 이 33조사도는 저희 달마 스님이나 뭐 육조해능 뭐 이런 분들을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과 관련된 선종과 관련된 33명의 스님들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이게 총 11장에 있는 그림인데 지금 서남사에 남아있는 건 딱 7장만 남아있고 5점은 다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유일한 33조사도여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남사의 불교의식과 관련된 곳인데요. 서남사 불교의식은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갔던 영산제나 예수제가 있고요. 그다음 서남사의 차밭이 유명하기 때문에 차와 관련된 제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스님들 위치가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긴 한데,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순민 스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조각승 중에 순민 스님이 만든 불상인데요. 유일하게 서남사에서 복장조사가 이루어졌던 불상이고요. 이 가운데 이 스님이 만들었다는 기록과 그 안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된 유일한 유물입니다. 범라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대형 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용도는 이제 제사를 시작하거나 애부를 시작할 때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부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부부젤라처럼 이제 예식 시작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라고 있는데요. 이 바라는 저희 심벌주처럼 이렇게 해서 불교식에 쓰였을 때 바라춤이라고 있거든요. 그 춤을 썰 때 썼던 유물입니다. 의식과 관련된 유물로 보시면 됩니다. 서남사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2018년 세계유산으로 전국의 7개 사찰과 같이 해서 산사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장 봐야 될 유물 중에 딱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가 이제 석가모니 괴불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법당에 한 6,000명씩 몰려들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당 밖에 이런 그림을 세워서 마지막 딱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높이는 저희가 따지기에 13m 정도 됩니다. 유물은 아니고 저희가 사진으로 했고요. 보물이고요. 그다음 아까 보셨던 사리장엄구 있으시죠? 그것도 보물. 처음에 시작했던 진영 2점, 그것도 보물입니다. 저희가 여기 서남사를 알고 가는 건 서남사가 아까 말씀드린 조계산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찰이 1000년 정도 되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나머지는 직접 가셔서 그 1000년의 세월을 좀 느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